자, 이번엔 미국 증시와 관련된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썬투자 송범선 실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미국 증시 한 줄 평을 내려주신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네, AI 거품론 속에 금리 인하가 연기 가능성도 악화 이런 악재로 지금 두 개의 악재가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뭐 AI 거품론은 뭐 계속해서 오픈 AI CEO 샘 얼트만이 말을 해서 지금 상당히 또 미국 시장 전체적으로 기술주들을 좀 악화로 이끌고 있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오늘 또 나왔던 것이 금리 인하. 관련해서 계속해서 말이 나와서 노동시장은 미국에서 견조한데 지금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심각하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지금 FOMC 여기 의사록 이런 쪽에서 계속해서 안 좋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저번 주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이건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100%다. 그런 얘기했었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뭐 그렇게 패드워치 나왔었고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83%로 뭐 또 줄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이 수치가 또 다음 주 되면은 또 70%까지 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말 시시각각 달라지는 거죠. 이게 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가 지금 혼란기 속에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확실히 이번 주에는 잭슨홀 미팅이라는 큰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투자자들의 포지션도 더 신중해지는 듯한 모습이기도 하고요. 자, 앞서서 FOMC 의사록을 잠시 언급해 주셨는데 관련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짚어주시죠. 그렇죠. 지금 FOMC 의사록에서 고용보다 인플레이션 반등이 좀 많이 우려된다라고 했었죠. 다양한 인사들이. 그래서 이제 고용은 뭐 크게 뭐 나쁘진 않다라는 말들이 있는데요. 뭐 취업에 관련된 것들,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런 것들이 뭐 견조하게 나오면서 괜찮은데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저번에 좀 나왔던 건데 CPI 같은 경우는 괜찮았죠. 그렇죠. 근데 PPI 이 생산자 물가지수가 상당히 0.9%로 높게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이 지금 굉장히 물가 상승이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CPI는 소비자 물가지수인데 결국은 생산자 물가지수가 높게 나오면은 그게 이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은 소비자들도 물가가 오른 것에 대한 부담감을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PPI가 결국은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CME 패드워치 같은 경우도 83%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졌는데 이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또 다음 주가 되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파월 의장의 그런 강경한 입장. 뭐 예전에는 이제 파월 의장이 그래도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를 많이 취했었는데 요즘은 뭐 어떻게 보면 뭐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강경한 매파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사실 그냥 그대로 퇴임을 해도 2026년 뭐 여름 정도에 그때 퇴임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 자신의 소신껏 뭐 매파적으로 좀 행동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83%로 낮아졌다. 지금 이런 점들. 화면에 나오고 있는 표가 이제 세미 패드워치의 자료인 거죠. 네네. 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금 83% 정도까지 줄어든 건데 이게 뭐 70%대까지 내려갈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저는 뭐 다음 주에 또 파월 의장이 또 뭔가 또 강경한 입장에 발표를 한다거나 또 그런 행동들을 취한다면은 충분히 또 가능하다고 보고요. 결국은 뭐 물가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관세가 지금 또 이번에 보니까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반도체 300% 매기겠다. 그리고 의약품에도 250%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예고를 했었는데 또 그 밖에도 굉장히 많은 물품들의 뭐 화장품이든 뭐든 간에 한 40 몇 개든 이렇게 해서 했었죠. 철강, 알루미늄 등등. 근데 이런 것들을 약간 낮추지 않는다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올리고 하면은 70%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첫 번째 이슈로 FOMC 의사록과 관련된 내용들 체크해봤고요. 자, 밤사이 이 때 아닌 친환경 에너지, 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날벼락을 맞았다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생각보다 굉장히 센 발언을 내놨어요. 세기의 사기극이다. 뭐 재생에너지 안 좋아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뭐 승인도 안 할 거다 이렇게 굉장히 강경한 스탠스를 취했는데 어떻게 보셨죠 이번 이슈?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뭐 예전부터 이제 친환경 쪽을 안 좋게 생각했고 또 바이든 때부터 이어져 왔던 IRA를 축소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들 계속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풍력, 태양광 이쪽에 제기를 거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태양광, 특히 태양광 이쪽은
중국이 굉장히 잘합니다, 사실. 뭐 여러분들 뭐 동영상이나 이런 것도 사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중국은 약간 산을 깎아가지고 태양광 그 패널로 도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걸 보니까 산이 그냥 원래 산이었는데 예. 산이 없어지고 나무가 한 채도 없고 그냥 민둥산에다가 태양광 패널만 빽빽히 있는 그런 것들이 중국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국의 그런 것들 견제도 있고 또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바는 뭐 원전이라던가 예. 이런 쪽을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뭐 사기다, 뭐 전기비용 사실 근데 재생에너지가 그게 한계가 있죠, 어느 정도. 예. 전력 충당하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원전이라던가 기존의 석탄 에너지 이런 것들에 비해서 그만큼 에너지 효율이 안 나옵니다, 사실은. 그래서 좀 오랜 시간 동안 장기간 친환경을 목적으로 하게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경제성, 트럼프 대통령 역시 그 경제인이었죠, 원래. 네. 경제인이다 보니까 그런 경제성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걸로 좀 판단됩니다. 네.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뭐 퍼스트 솔라 같은 이 태양광 관련주들도 이제 급락했는데 국내 증시도 대비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거든요. 국내 증시 어떤 섹터나 관련주들 보면 좋을까요? 그렇죠. 국내에서도 풍력과 태양광인데 풍력으로는 뭐 CS 윈드라든가 예. 뭐 태양광 하나솔루션 등등이 있죠. 근데 이제 그 두 종목 다 최근에 좀 내림세입니다. 예. 차트 흐름상 보시면은 다 내림세로 나타나서 지금 사실 국내에서는 국내 증시는 더 안 좋죠. 사실 미국 증시보다. 예. 미국 증시는 오늘 그래도 나스닥이 뭐 0.몇 퍼센트, 0.6%대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지만 국내 증시는 뭐 2%대 하락이 뭐 세 번 연속 그렇죠. 좀 이어지고 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안 좋은 가운데 최근에 국내 증시는 그래도 풍력이나 태양광이 미국보다는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국내 같은 경우는 원전에 대한 그런 것들이 타격이 좀 있어가지고 그 웨스팅하우스 쪽에다가 그 로열티를 지불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원전이 지금 와장창 무너져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반사 이익으로 어떻게 보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예. 또 그리고 신정부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 재생에너지를 좀 키우려는 에너지 고속도로라던가 재생에너지를 좀 키우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보다는 국내 그래도 낫다. 신재생 예. 에너지가 그나마 더 낫다. 이렇게 오늘 봐요. 같은 날 네. 아마 뭐 불가피하게 좀 빠지지 않을까 싶은데 이럴 때 뭐 저가 매수에 나서는 것도 괜찮을까요? 저는 어떻게 뭐 오늘 뭐 미국 영향으로 예. 우리나라 이런 신재생 에너지도 예. 빠질 테지만 오히려 뭐 아까 말씀드렸던 CS 윈드라던가 하나 솔루션 같은 기업들은 또 탄탄하고 재무도 양호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은 또 우리나라 정부에 좀 지원을 받아가지고 또 이번에 추경도 예산 보니까 원전은 0원이 나왔는데 예. 제로가 나왔습니다. 근데 신재생은 1,100억 원 정도 나왔어요. 추가 경정 예산이.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은 뭐 우리 정부 쪽에서는 신재생을 좀 키우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과는 약간은 분위기가 다르다.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자, 국내 증시와 관련된 투자 전략도 들어봤고요. 자, 그리고 살펴봐야 할 이슈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이 연준 위원들이 계속해서 AI랑 스테이블 코인, 암호화폐 쪽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발언들 나왔죠? 그렇죠. 이 둘 다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AI 거품론이 나오는 반면에 또 연준 의사들은 또 AI를 또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술력을 수용해야 된다. AI의 기술력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 기술력도 수용해야 된다 그랬는데 스테이블 코인이라 한다면은 뭐 1달러가 1코인에 연동되는 건데 근본은 이제 블록체인이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블록체인은 사실상 보안에 굉장히 강합니다. 이런 해킹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기술력, 첨단 기술력을 수용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암호화폐 기술을 규제 당국이 또 보우먼 연준 부의장이 또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굉장히 AI 그리고 이 블록체인 기술 여러 가지를 좀 수용을 하겠다. 좀 그러니까 연준은 솔직히 사실 뭐 FOMC라던가 이런 거 보면은 좀 약간 폐쇄적이죠. 예. 약간 폐쇄적이고 좀 깐깐하고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사람들이 인사들이 많습니다. 네, 파월 의장도 그렇고.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첨단 기술을 열어놔서 여러 가지를 좀 수용하겠다 이렇게 좀
열린 마음으로 좀 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월러 연준 이사랑 보우먼 연준 부의장 두 분 다 지금 차기 연준 의장으로 이제 꼽히고 있는 인물들이죠. 아무래도 시장에서 영향력도 더 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내에서는 이 AI 그리고 특히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이 좋지 않거든요. 초기에는 좀 잘 가주는 듯 했지만 지금 뭐 조정 단계에 진입한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관련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죠? 그렇죠. 많이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들은 뭐 사실 여기 대장은 카카오페이라고 부르는데요. 예. 카카오페이가 뭐 어제도 한 5%가량 하락을 하면서 좀 약세였는데 국내 증시 전체적으로 다운되다 보니까 그런 영향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도 그렇고 뭐 다날이라던가 아니면 뭐 더즌 등등 있는데 대부분 큰 약세를 좀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게- 흐름이 좀 네. 당분간 지속이 될까요? 어떻게 보시죠? 뭐 저는 당분간 좀 지속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예. 이게 왜 그러면은 어쨌든 증시다 보니까 그 관련주들이 이 스테이블코인 산업 자체는 성장을 하는데 네. 관련주들은 결국은 증시 전체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사실 카카오페이는 6월 25일까지 최고점이었고요. 예. 그 뒤로 이제 계속 내림세예요, 사실은. 중간중간에 반등도 있긴 하지만 큰 반등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6월 25일까지 한번 그런 시세가 나왔었고 모멘텀이 국내에서는 그런 스테이블코인 관련된 흐름들이 지금 좋지는 못하다. 그러니까 이 지금 미국 상황을 제외하더라도 또 국내 증시 하락기를 제외하더라도 그렇게까지 강하지 못한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들 저는 뭐 이런 세력들의 그런 큰 손들의 자금들이 다시 들어오지 않는 이상 아직까지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은 당분간 좀 신중한 기조를 취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자, 이번엔 빅테크 기업들 한번 진단해 보죠. 먼저 엔비디아 준비해 주셨는데 지금 AI 버블 한마디에 반도체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흔들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거 상당히 좀 심각하다고 봐요. 예. 저는. 왜냐하면은 이제 오픈 AI CEO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거는 뭐 사실 좀 그 사람 요즘 약간 무서워하더라고요. 뭐 공포스럽다. 예. 인공지능을 좀 약간 두렵다.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정말 그 약간 뭔가 빠진 것 같아요. 예, 약간 그러니까 심지어 거의- 이게 네. 챗 GPT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네네. 무게감이 더 큰 거죠. 다른 분들보다. 챗 GPT의 그런 무서움을 약간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인간을 어느 순간 저도 그렇게 보는 게 이 AI는 사실 인간을 어느 정도 뛰어넘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런 발전 속도가 이러면은 AI 발전 속도 이렇게 예. 골든 크로스가 되는 슈퍼 휴먼이 되지 않을까, 예. 슈퍼 휴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엔비디아가 AI 거품론 속에 이틀 연속 하락세인데요. 뭐 사실 어제 3.5% 급락보다는 약하게 좀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모두 상승을 끝났네요. 뭐 상승 약간 그런 식으로 좀 보이는데 0.1% 약세 마감 이 정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최근에 PBR이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뭐 경제부 총리 해가지고 이제 뭐 PBR 대한민국 PBR 증시의 PBR 몇이냐 그러니까 10이다 뭐 이래가지고 논란이 되고 그러는데 그렇죠. 그 10이라는 대한민국 증시는 1.0 수준인데 예. 10이라고 해서 논란이 되는 거잖아요. 10은 정말 높은 수치입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러면 대한민국 PBR이 10이면은 대한민국이 지금 코스피가 3만 포인트냐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약간 뭐 공격이 받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PBR 10도 대한민국 증시가 3만 포인트, 코스피가 3만 포인트 정도로 그렇죠. 높은 수치인데 지금 엔비디아는요 PBR이 사실 51이에요. 어. 그래서 엄청 높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엔비디아가 사실 그런 쿠다라는 생태계를 통해서 또 AI 반도체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뭐 이런 점들은 사실 상당히 긍정적이긴 한데요. 저는 어떻게 보냐면은 거품론이란 거는 예전에 이제 닷컴 버블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닷컴 버블도 있었는데 닷컴 버블도 꺼졌잖아요. 그래서 예. 뭐냐면은 인터넷, 그러니까 닷컴이란 거는 인터넷이죠. 근데 인터넷에 보면은 구글 있죠, 구글. 구글도 닷컴 버블에 들어갔고 아마존이라던가 뭐 마이크로소프트 등등도 들어갔는데 결국은 이들도 다 그때는 조정기를 받았어요. 그러다가 대다수가 망하고 소수가 살아남은 게 구글, 아마존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엔비디아도 이번에 한번 타격을 입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PBR이 51 정도 된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높거든요, 사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그때는 실체가 없었는데 지금 실체 있다 막 이러는데 사실 닷컴도 실체가 있어요. 구글도 실체가 있잖아요. 네.
네, 구글이나 알파벳 등등. 그래서 저는 AI도 어느 정도의 조정기는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장 관심주로 인텔을 준비해 주셨는데 인텔이 어제는 6% 상승했고 오늘은 또 6% 하락했거든요. 이게 천당과 지옥을 오가고 있는 상태인데 인텔 괜찮은 거 맞을까요? 근데 저는 뭐 예. 지금 약간 뭐 눌리고 있긴 한데 미국이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잖아요. 예, 그렇죠. 보통 이렇게 되면은 쉽게 뭐 망하거나 회사가 뭐 나락을 간다거나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계속 누가 지켜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이해진 그런 태만해진 행동들을 바꿔 나갑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분 투자 등에 대한 논란거리는 어느 정도 있지만 길게 보면은 육성 전략으로 생각이 돼요. 미국 정부에서 약간 주시하고 있다. 감시하고 있다. 너네 똑바로 해라. 약간 이런 어쩔 수 없어요. 기존에 뭐 귀찮아서 대충 하던 거 똑바로 차리고 정신 차리고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은 좋습니다. 그래서 예. 또 여기에 더불어 소프트뱅크에 2.8조 원에 달하는 투자가 있죠. 그래서 소프트뱅크도 그러면 손정희 의장이 굉장히 좀 잘하고 있는 회사잖아요. 일본에서 예. 그런 AI의 최첨단을 달리는 회사가 또 인텔에 투자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시를 받으면서 또 잘해 나가지 않을까. 그리고 PBR이 1.05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예. 엔비디아가 51배랑 전혀 상반되는 건데요. 그렇네요. 굉장히 저평가돼 있어요, 인텔은. 그래서 사실 인텔을 파운드리 쪽에서도 약간 뭐 주춤하고 굉장히 뭐 물러나려는 그런 흐름들 이런 것들은 성장성에는 의구심이 들어요, 사실. 성장성은 꺾인 거 아닌가. 엔비디아가 성장성이 훨씬 높죠. 하지만 PBR, 가치평가 밸류에이션 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또 저렴한 게 아닌가. 예. 대한민국 증시만큼 쌉니다. 대한민국 증시가 코스피가 1.0이다 보니까 PBR이 그만큼 대한민국 증시도 너무 저평가돼서 문제라고 그러는데 인텔이 그만큼 싸다 보니까 그만큼 투자할 가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인텔에 대한 좋은 투자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송범선 썬투자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